5인 미만 사업장, 간편한 해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불가, 휴업수당 미지급, 40시간 초과 근무, 초과 근로 무제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가산 지급, 없음, 연차, 생리 휴가 없음, 간편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불가,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음, 휴업수당 미지급,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해도 급여의 70%를 지급하지 않음. 40시간 초과 근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초과 근무 가능. 초과 근로 무제한, 법정 초과 근로시간 12시간을 지킬 필요 없음.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가산 지급 없음.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 없음. 연차, 생리휴가 없음, 유급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부여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시사점, 사업주 입장. 최근인 12월 24일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위에 요약해서 제시한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20만 개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체 수에 있어서는 단연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327만 4,152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26%를 차지하는 587만 8,444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327만 4,152명의 사업주와 587만 8,444명의 근로자 중에서 누구를 더 챙겨줘야 하는가 라는 유치원 아이 수준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바로 아실 겁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국회의원은 어떤 조사와 연구 과정을 거쳐서 법안 발의를 했는지 그 수준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전태일 3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폐지가 들어있다는 것도 놀랄만한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세부적으로 추가로 부담한 사업주의 비용을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해봤을까요?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피해가 가는 조항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아마도 사업주는 무조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을 것이며 모든 업무 및 낮 기능을 조절하여 50% 추가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절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나머지 직원들 전체를 합쳐서 일하는 업무를 혼자서 소화하고 있는 슈퍼맨들입니다. 그런데 영업이나 생산 등 매출과 관련된 업무는 슈퍼맨에 해당할지라도 이런 행정 관련 업무는 거의 모르고 신경을 쓸 여유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아마도 직원들 관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나 혼자 또는 가족끼리만 운영하겠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에 얘가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위와 같은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골머리 아픈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고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간편한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고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성실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한 명 채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채용 전에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동안의 급여와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감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시사점, 근로자 입장.
일단 취업 전이나 이직 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누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하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누리는 위의 요약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사항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만약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선택을 고민 중이라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거의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의 개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또한 못지않게 엄청난 금액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출 중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떼어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원 채용 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고용장려금은 거의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만 해결해 주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숨통이 좀 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뭔가를 주면서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공적 부조를 통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 간편한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휴업수당 미지급, 40시간 초과 근무, 초과 근로 무제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가산 지급, 없음, 연차, 생리휴가 없음을 모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거의 에어드랍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고 위의 제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중요 사안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즉, 사회적 합의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우 재미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많은 변화로 크게 도약하는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